노건리 평화공원 이번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그 과거에 알고 있는 것과 현장의 분위기 이런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를 해서 가면은 영동이 조금 산속에 둘러싸인 곳입니다. 그래서 접근할 때 상주 쪽에서 갈 때 맑은 날이지만은 이렇게 산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장소였습니다. 가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버스로 대절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도 단체가 같이 갔는데 그 관람객 내지는 거기 오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은 산속에 조그마한 분지, 산속에 조금 열려있는 공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게 그 역사의 현장이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평화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 도착해서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인데, 저 멀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쉼터라고 있죠. 이런 아주 맑은 날씨에 가을에 가기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노건리 평화기념관입니다. 여기 밑으로 지하에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 지상 2층까지 전시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중요한 것은 1층, 지하 1층과 지상 1층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밑으로 그 지하로 들어가는 긴 회랑이라고 할까요? 복도처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렇게 그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 입구에 노건리 평화기념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추모 기념관에 가면은 전시물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미군과 이렇게 피난 가는 우리나라 국민들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죠.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 미군이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왔기 때문에 사실 문화적으로 서로 다르고 이래서 가급적 평화로운 시기에 와서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전쟁의 와중에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왔지만은 미군들은 또 한국 사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충돌이 생길 수 있죠. 이게 당시의 모습이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철길이 이렇게 그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철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철길이 지나는 조그마한 굴다리, 쌍굴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굴다리 밑에 그 우리 그 피난 가는 사람들이 총격을 받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노건리 평화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미리 좀 사전에 알아야 될 것은, 미군이라고 해도 부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북한군에게 패하고 후퇴했던 군대는 딘 소장, 포로가 된 딘 소장의 미 24사단입니다. 미 24사단은 그 후방으로 빠지고 대신 영동에 투입된 것은 일본 점령군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국에 왔던 미 1 기병사단입니다. 그래서 후퇴했던 미군과 그 다음에 지키러 왔던 영동에 투입된 미군은 부대가 서로 달랐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때 갑자기 투입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정도 잘 모르고 그 사람들 미군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한국 전선에 왔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고 불안하고 나름대로 걱정도 많았겠죠. 북한군과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 그 전선 중앙에 피난민이 왔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평화기념관에 들어가 보면은 이 미1 기병사단 한 개 연대가 노건리에 왔는데, 이 미군에게 내린 어떤 명령들이 이렇게 증거 자료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이제 미군 병사들이 우리 북한군인지 아니면은 민간인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민간인은 흰옷을 입었으니까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북한군이 또 흰옷을 입고 위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 보아가지고 멀리서는 잘 식별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민간인 속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그 후방으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미군으로서는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다. 그런 자료들이 여기 또 그래서 미군 병사들이 혼란을 겪으니까 피난민을 보거나 뭐 할 경우에 어떻게 하라, 방어할 때 저게 앞에 뭐 이렇게 군인이 아닌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런 명령을 내린 자료들입니다. 거의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군은 뭐 거기 증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위장한 북한군으로 간주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군들이 그 정규군만 온 것이 아니라 유격대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회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후방에 산속을 통해서 후방으로 침투해 가지고 혼란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미군 부대 주변에 있다가 미군 부대 그 보급 창고라든지 아니면은 대포가 있는 곳, 이런 곳을 좌표로 알려줘 가지고 의외로 북한군이 정확하게 미군 그 기지를 때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걸 걱정해 가지고 미군 관계자에게 지금 미군은 정규전만 할 줄 알지 공산 게릴라들이 어떤 유격전을 잘 모른다. 그 사람들 낮에는 북한군으로 있지만 밤에는 민간인 복장을 걸치고 밤에 침투해 가지고 습격하고 파괴 공작을 일삼는다. 그거 알아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때 당시는 워낙 초창기라서 미군과 한국군 사이에 협력이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민간인이 보통 흰 옷을 입고 오는데 그런 사람들 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적으로 간주해라. 자세히 보고 식별해서 쏴라, 이렇게 지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 전선에서 저 사람이 민간인인지 뭐 국군인지 북한군인지 완전히 구분해서 사격해라. 그렇게 명령 내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격이 이루어졌던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기서 그 노걸리 이 사건에서 희생된 우리 그 피난민들, 그 사람들 신원을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걸어 놓고 이 사람들이 그때 그 미군의 사격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추모하고 있습니다. 추모 기념탑은 당시 피난 가는 모습들을 재현해 가지고 넋을 기리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 보면은 피난 가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추모 기념탑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남부여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뭐 이렇게 가고 있죠. 이것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희생됐다, 이런 뜻입니다. 굴다리, 그것은 그때 6.25 때 사건 현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파괴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총격이 가해진 곳에 총탄 자국을 이렇게 흰 페인트로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이 굴다리는 말씀드린 대로 그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경부선 철도입니다. 그 철도 밑에 있는 굴다리죠. 여기 뭐 총탄 자국은 아주 집중되어 있는 거 보면은 여기에 아마 피난민들이 몰려 있었고 그래서 사격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건 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뭐 안타깝고 한스럽죠. 왜냐하면은 이게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런 그 공산군과 북한 우리 미군 사이에 전선 중앙으로 오게 됐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후방으로 피난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오인 사격을 받아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극적이고 안타깝죠.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곳은 노건리 사건 현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쌍굴다리를 보여주고 있죠. 굴다리인데 두 개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의 비극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김일성이가 또 중국 소련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겠다고 무력 통일하겠다고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이 없었을
그런 사건입니다. 결국 전쟁의 비극입니다. 여기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여기 표지판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대구까지 101km, 외관까지 68km, 외관이 낙동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까지 낙동강 교도보까지 68km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 영동 다음이 김천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영동을 점령하고 김천에 와서 본부를 차리죠. 그리고 이제 낙동강 전선에서 서로 붙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김천까지 32km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도 보면 노건리 사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한미 간에 좀 의견차가 있는 부분은 그 피난민들이 그 미군의 공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미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치된 의견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희생자들 유족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으로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거는 미군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정식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그 한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노건리 사건 안내를 읽고 이렇게 현장을 보고 가죠. 요거는 이제 노건리 사건에서 서쪽에서 본 상굴다리입니다. 서쪽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오른쪽이 그 부산 방면입니다. 왼쪽이 서울 방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산 방면에, 그러니까 남쪽이죠. 남쪽에서 그 진지를 파고 있던 미군으로부터 사격을 받았다는 것이 이 굴다리 왼쪽에 총알이 그 총탄 자국이 집중된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거는 반대편의 동쪽에서 본 굴다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서울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피난민들에게 총격이 가해졌음을 이걸 통해서 오른쪽에 저게 총탄 자국이 있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진으로 봤을 때 저 멀리 뒤쪽에 있는 산, 그쪽에 이제 미군 부대가 배치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오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진집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 피난민을 어떻게 북한군, 공산군의 어떤 침투 요원으로 생각을 해서 멀리서 사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 이거는 뭐 그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 노건리 사건은 한동안 묻혀 있다가 1999년도에 언론에서 AP에서 처음으로 이걸 다루면서 한국과 미국이 정식으로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사실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1년도에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애도와 조의, 사과를 표시했죠. 다만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것이 고의로 그랬거나 또는 뭐 위에서 정식으로 명령을 내려서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군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이렇게 침투하는 북한군이 저지해라, 이런 차원에서 명령을 내린 것인데 그것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희생자 수는 알 수가 없다고 미군 측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건리 사건이 일어나고 미군은 그 김천으로 후퇴를 합니다. 지연전을 하면서 후퇴했기 때문에 여기 죽은 사람들은 북한군 수중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한 숫자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항공기로 폭격했다고 유족 측에서 주장하지만은 미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유족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신고한 사상자 수는 248명입니다. 이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 때 특별법을 제정해서 노건리 평화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건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을 잘 새겨야 됩니다. 첫째는 그 초기 미군이 처음 투입됐을 때 우리나라에 그 미군이 이렇게 처음 온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나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래도 한미 군대 간에 또는 뭐 미군과 경찰 간에 어떤 이런 소통이 있었어야 되는데 소통이 없었다. 그래서 소통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미군들은 처음에 그 한국에 주둔하면서 자기 부대에 한국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미군들만이 미군 부대 캠프를 운영을 했고, 그래서 뭐 군인이든 경찰이든 한국인들은 미군 부대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보안상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했던 것이 결국은 소통 부족으로 연결되죠. 물론 뭐 이렇게 한 배경에는 뭐 한국이 그 당시에 경제력이라든지 문화적 그 향유하는 문화적 그런 그 수혜라든지 이런 것이 미국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인종적으로 서로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미군들이 한국 사람을 좀 꺼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주한 미국 대사 그리고 또 주한 그 미군 사령관 워커 중장 이런 사람들이 그 한미가 협력해서 승리하려면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인이 협조 없이는 승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미군들도 이제 한국인하고 좀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나중에 카투사 제도가 생겨서 미군 부대 내에 한국군 그 병사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또 한국군을 미군 부대에 배속시켜서 같이 전투 작전 지휘를 같이 하고 또 전투 경찰이 또 미군을 안내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해소가 되죠. 그 다음엔 또 피난민들도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피난 가는 시기를 좀 앞당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만약에 빨리 미리 피난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런데 이게 그 북한군과 미군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데서 이 전선을 통과하려면 북한군 공격선을 통과해야 되고 또 미군 방어선을 통과해야 됩니다. 두 개의 전선을 통과하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때는 양쪽으로부터 의심받기 때문에 의심받으면 결국은 그 적대 세력으로 착각 오해해가지고 총을 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난 가는 시기를 좀 더 앞당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운이 없었던 불운도 있었죠. 만약 여기에 국군이 지키고 있었다면은 우리 피난민들이 국군과 소통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넘어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미군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문화나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한국말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미군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운이 나빴던 거죠. 그 다음에 6.25 때는 5인 사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6개국에서 우리 유엔군으로 왔는데 우리말을 할 줄도 모르고 또 위에서 비행기로 타고 가면서 저게 적인지 아군인지 이런 걸 대공포판이나 이런 걸 식별을 하지 않으면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들도 훈련 받다가 뭐 기총소사를 당하고 이러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그 전부 다 우리 호주라든지 이런 우리 아군에게 오인 사격을 받은 거죠. 또 북진했을 때는 그 평안북도에서 터키군이 또 국군을 북한군인 줄 착각해 가지고 터키군이 우리 국군을 공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미군은 또 북한군을 그 국군인 줄 착각해 가지고 뭐랄까요, 그냥 북한군이 오는 것을 수수방관하다가 전부 포로가 돼 가지고 학살당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행정당국이 좀 나서가지고 국군과 우리 국민 사이에 좀 이렇게 그 안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그 노건리에도 당연히 그 이장이 있을 거고 또 여기 경찰도 있을 거고 국군도 있었을 텐데 국군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행정당국으로서 국민을 좀 안내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큽니다. 이번에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운 없이 그렇게 오인 사격으로 돌아가신 분들 잘 기리고 있고 또 상당히 시설도 잘 돼 있고 또 현장 보관도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모처럼 참 좋은 잘 보관하고 잘 관리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